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농촌이나 원도심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충남교육청이 도내 작은 학교의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유재원 장학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이 충남도 내 작은 학교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작은 학교는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하면 학생 수 50명 이하의 공립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교육청은 학생 수 50명 이하의 사립학교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2016년도에 157개 학교에서 지난해 165개 학교, 올해는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4개 학교가 작은 학교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이는 수치로 말씀드리면 초, 중 학교 전체의 28.7%에 해당이 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3개 중에 하나가 작은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에 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작은 학교들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모두 다 짐작할 수 있듯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예. 올해 분교 3곳을 포함해서 7개의 학교가 지금 신입생이 없는 학교입니다. 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학급도 줄고 선생님도 줄고 또한 예산 지원도 같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같은 학년끼리 달리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그렇죠. 했었죠. 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학교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 때는 13반까지 있었습니다. 네. 네, 많았군요. 네. 네. 아울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 네. 하더라도 옆에 학교와 네. 같이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개선해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선생님이 그 나머지 일까지도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교육과정 개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공간도 바뀌어야 하는데요. 예. 현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 지원은 계속 늦춰지고 빠르게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충남교육청이 이 작은 학교의 성장을 위해서 종합 지원 계획을 세웠죠. 네. 전반적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작은 학교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마다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네. 지원하고 있는데요. 종합 지원 계획은 그 충남 교육과정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각 지원 부서들이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립한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는 작은 학교는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 교원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또 강점 있는 교육과정을 옆에 있는 작은 학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풍선 효과를 막고자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옆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 학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작은 학교가 성장을 해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 부서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구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 또 통학 차량을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 공간을 개선해 주거나 하는 작업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종합지원 계획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금산의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산의 생태교육. 네, 또 들어봤습니다. 네, 홍성의 네. 마을교육 공동체. 그렇죠.
서산의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실 속으로 녹아내는 것이 특색을 살린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봄으로써 찾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로 우선 학교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학교끼리 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두었는데요. 예. 우선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요. 대학생들이 학생들의 형이나 누나가 되어주는 진로 멘토링이 있고요. 네. 또 예술과 체육을 배울 수 있는 예술 체육 프로그램, 또 마을의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마을 센터 학교, 또한 다양한 무학년제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려 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예.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예. 되고요.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학 제한을 또 완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학 제한 완화는 통합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동과 읍 지역의 학생들이 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로 그 전학과 입학이 허용되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러나 천안 지역을 살펴보면 올해 9개의 작은 학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동과 읍 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급 미만의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통합구역의 제한 완화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고요. 네. 중학교의 경우는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이 가능한데요. 교육청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 9개의 교육지원청에서 그 전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면 지역의 학생들이 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로 갈 때, 소규모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그 면에 있는 과밀학급으로 인정된 8개 학교에서만 네. 가능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학교 공간 혁신 계획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교는 해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공간의 계획은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 7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공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줬는데요. 네. 그 이름이 마을 맞춤형 학교 공간 혁신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학교 공간의 발전 계획을 세운 7개 학교 중에서 예. 올해는 4개 학교가 학교 공간 혁신과 그 행복 공간 조성 사업으로 그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그 각 부서가 그 같이 협력을 해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작은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작은 학교 종합 지원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학교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선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함으로써 예. 그 찾아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 교육 과정과 연계형 교육 과정은 학교를 찾아서 지역을 벗어나 떠나는 학부모님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 그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통합구역 제한 완화와 학교 공간 혁신 그리고 통학차량 지원의 사업은 충남의 교육가족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가 성장하게 됨으로써 충남 도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또 지역의 문화유산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남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결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그 지역을 떠나는 현실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러한 내용을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우리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작은 학교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맺고 싶은데요. 작은 학교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교실 문 밖을 나가면 자연과 친화가 되는 생태적인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학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무엇인가 하면 학교 폭력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작은 학교에서는 마을의 정과 추억이 따뜻하게 녹아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충남의 작은 학교는 이제 대도시를 따라하던 것을 벗어나서 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기 위해서 교실 속으로 가져오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가지는 강점을 잘 살리는 작은 학교를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요. 또한 의견 주시면 언제나 귀담아 듣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유재원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